기술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는 큰 공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여기 평범한 직장인의 하루에서 한번 봐볼까요? 직장인 김 씨는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휴대폰 속 비서 앱이 하루 일정과 날씨를 브리핑해주죠. 집 밖을 나가면 무인 경비 시스템이 집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출근할 때는 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하고요. 오전 업무를 마친 후 점심시간, 들른 식당에서는 키오스크 기계로 주문을 합니다. 출장 시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 퇴근 후에는 개인 PT 대신 본인에 맞는 운동을 분석하고 제안해주는 스마트워치로 운동을 합니다. 정말 평범한 하루였지만 많은 기계들을 거쳐왔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한 개인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언젠가는 기계가 모든 일을 하고 인간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게 아닐까요? 사람들의 이런 고민은 일상에서 기계가 늘어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 한 책이 있습니다.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사실 기계로 인한 일자리 상실의 우려와 달리 끊임없는 기술 발전과 자동화 속에서 인력의 수요는 항상 있었죠. 이것을 노동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 노동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면서 인간은 이에 맞게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술 발전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러다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직조공 네드러드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말로 산업혁명 시기에 직조기계를 때려 부수인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러다이트란 신기술 기계를 파손하는 행위를 뜻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과거부터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을까요? 예상과 다르게 일자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술이 일자리를 뺏는다기보다는 인간을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MIT 대학교는 유방암 검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유방암 검사 오차율이 3.4%에서 0.5%로 7배나 감소했습니다. 그럼 병리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은 병리학자만 다룰 수 있었거든요. ATM 기계가 없을 때는 은행 직원이 직접 돈을 입출금해줬습니다. 그렇다면 ATM 기계가 생긴 후 직원들은 할 일이 없어졌을까요? 오히려 직원들은 금융 상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을 찾는 고객이 늘었고 은행은 직원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신기술의 등장에도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동력 수요가 항상 있던 시대를 노동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노동의 시대에 해당됐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과거 기계는 인간이 하나부터 열까지 명령을 해야 했다면 현대의 기계는 최종 목표만 알려주면 알아서 학습하고 목표 달성을 해냅니다. 이런 신기한 기계가 어디 있냐고요? 그 유명한 구글의 알파고가 바로 그런 기계입니다. 알파고 역시 바둑 승리라는 조건만 입력한 컴퓨터였습니다. 알파고가 2016년 이세돌을 꺾고 바둑계 최강자로 거듭났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물론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알파고 같은 똑똑한 AI를 일상생활에서 만날 일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창의성이 필요한 건축, 예술 분야에서는 어떨까요? 건축계는 알고리즘만 입력하면 컴퓨터가 목적에 맞게 건축 설계를 해줍니다. 독일의 콘서트홀 엘프 필하모니는 아름다운 객석과 음향판이 설치되어 세련되고 창조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이 콘서트홀은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온전히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컴퓨터는 작곡도 스스로 해냈습니다. 무려 1997년 EMI라는 컴퓨터가 바흐의 특성을 모아 피아노 곡을 작곡했습니다. 대중은 이 노래가 바흐가 작곡한 곡 중 하나인 줄 알았죠. EMI라는 컴퓨터가 작곡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요. 이렇게 기술 발전은 절대 넘보지 못할 것 같았던 창의적인 분야에서까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직장인 김씨의 하루는 이미 피부에 와닿는 수준이고요. 신기술에 의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인간은 알맞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책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는 신기술이 일자리 위협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라고도 하죠. 신기술이 없던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실업 생활을 하던 원시 시대에는 사냥한 고기를 모두 나눠 먹었습니다. 내가 사냥 실력이 뛰어나도 모두 공평하게 나눠 먹었죠. 하지만 농경 기술이 발전돼 보관이라는 게 가능해지면서 이 기술을 이용해 일부 사람들은 나누지 않고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축적하면서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불평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에는 어떨까요? 당연히 현대에도 신기술을 가진 사람이 더욱 부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하는 현대에는 그 신기술을 가졌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말합니다. 분배야말로 핵심 쟁점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위협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일자리 상실뿐만 아니라 불평등까지 발생시켰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책은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독자에게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기술이 넘지 못하는 일자리를 찾는 것과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자리와 분배 시스템이 과연 있을까요? 이덕스 세미나에 오셔서 새로운 시스템과 일자리를 찾고 해답을 찾아보세요.